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더 쉬운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로컬에서 허깅 페이스 모델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전까지 다뤄봤던 내용들은 뭔가 좀 제약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약사항은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도 조금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직접 내가 주소를 찾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검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올라마에다가 템플릿 형식으로 맞춰가지고 올라마를 구동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만든 다음에 구동을 했었어야 되죠. 이 올라마라는 게 사실 사용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라마를 사용해서 구동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터미널에 명령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이 올라마를 사용해서 구동을 해서 테스트할 적에는 저희가 이 모델 파일이라는 거를 가지고 올라마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해요. 내가 다른 모델을 쓸 때 템플릿도 스스로 정의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테스트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이런 과정들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바로 인터페이스의 문제입니다. 이 올라마로 구동할 적에 저희가 스트림릿 같은 인터페이스를 입혀서 예쁘게 출력이 되게끔 하면은 어느 정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랭서브를 사용하면은 좀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랭서브를 구동하기 위해서 혹은 스트림릿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좀 코딩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올라마로 구동하는 것까지는 하시고 터미널 창에서 입력하는 거에 만족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없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바로 LM 스튜디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실 LM 스튜디오는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코딩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이 랭서브로 구동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허깅 페이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로드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LM 스튜디오를 거치지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스트림릿을 통해서 서비스 구현을 직접 했었는데, 그런데 이 직접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 LM 스튜디오를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도식화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허깅 페이스라는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LLM들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라마3가 나왔고 파이3라는 것도 나왔고 뭐 미스트랄,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하고 알려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모델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어떻게 그걸 다운로드 받고 누구보다 빨리 이 LM 스튜디오라는 걸 활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LM 스튜디오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LLM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바로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로컬 LLM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 때에는 나 혼자만 쓰고 끝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모델을 활용해서 내 업무 자동화에도 활용을 하고 혹은 내가 개발하고 싶은 서비스에도 접목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LM 스튜디오에서는 모델을 서빙하는 기능도 줍니다. 마치 이전 영상에서 랭서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서빙을 해서 이 엔그록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주게 되면은 외부에서도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엔그록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전에 랭서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포워딩을 시켜 놓으면 외부에서도 내가 지금 올려놓은 모델을 참조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로컬 LLM, 만약에 라마3라고 해볼게요. 그럼 라마3를 LM 스튜디오에서 구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엔그록으로 포워딩을 시켜가지고 외부에서도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여러 개의 챗봇을 만들 때 내가 지금 서빙하고 있는 모델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 게, 만약에 앞으로 라마4, 라마5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 솔루션에다가 각각 들어가서 자 라마4야 라마5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구동시키고 있는 LM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 모델을 참조하는 여러 개의 챗봇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델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굳이 내가 개발해 놓은 프로젝트에 하나하나 다 접근해서 바꿔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업무 자동화 영역에도 이 LM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써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툴이 옵시디안이라는 툴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영상에서는 옵시디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옵시디안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옵시디안만 다루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옵시디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옵시디안 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마치 노션과 같은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툴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노션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플러그인 형태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노션 플러스 외부 서드파티 플러그인 형태인 어떤 편집 도구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이 편집 도구에서 더 확장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옵시디언이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뭐 그래프 뷰랄지 제가 그려놓은 이런 도시카를 해주는 엑스칼리 드로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LM 스튜디오에서 허깅 페이스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구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옵시디안 안에는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서 편집을 할 적에 이 코파일럿, 즉 GPT를 활용해서 문서를 교정하거나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옵시디안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쉽게 허깅 페이스에 공개된 LLM 로컬에서 구동하기, 요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LM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구글 검색에 LM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사이트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은 맥북, 윈도우, 리눅스 모든 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 설치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눌러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를 하시고 LM 스튜디오를 구동해 보시면은 이러한 사이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안에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띄워주더라고요. 이 LM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되어 있는 LLM을 사용하기 얼마나 쉽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써보고 싶은 모델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가 파인 튜닝된 모델도 써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허깅 페이스에 한국어가 파인 튜닝된 모델을 업로드된 리파지토리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허깅 페이스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LM 스튜디오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먼저 내가 쓰고 싶은 모델을 검색해서 그거를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예를 들면 라마 3, 그 다음에 코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한국어로 파인 튜닝된 이 범인님이 공개해 놓으신 모델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LM 스튜디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에는 GGUF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돼요. 범인님께서 공개해 주신 이 모델은 Files and Versions라는 탭에 들어가 보시면 GGUF라는 형식의 파일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GGUF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제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라마3 오픈 코 8빌리언 GGUF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 Files and Versions 탭에 다양한 형식의 GGUF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양자와 수준을 달리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모델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제 리파지토리에 이런 식으로 업로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파지토리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도 되고 혹은 찾으시는 모델의 GGUF 파일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분들의 GGUF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Files and Versions에 오셔서 GGUF 파일을 먼저 확인해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원래 우리가 올라마에 서빙을 할 때는 우리가 구동시켜보고 싶은 모델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모델 파일 만드셨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으실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Q 다음에 4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5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고 6이 있고 8이 있죠. 이건 한마디로 양자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한마디로 압축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보의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 Q 다음에 숫자가 높은 거를 택하면 성능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용량에 보시면 무려 8기가나 돼요. 굉장히 큰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을 적게 하려다 보니 모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큰 모델을 서빙을 하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는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Q4나 Q5 이 정도 수준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뭐 Q8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GGF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LM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LM 스튜디오에 오셔서 제 아이디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GGUF로 등록이 되어 있는 리파지토리가 3개가 보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다뤘던 EV 코리안 GGUF 파일도 보이고요. 라마3도 2개가 보이죠. 이거는 한국어로 파인 튜닝된 모델을 제가 GGF로 변환을 해서 업로드 해놨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EV 코리안 인스트럭트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LM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초록색 글씨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를 표기를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PC에서 이게 구동이 될까? 라는 거를 고민하시기 전에 먼저 이 초록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구동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 가능한 옵션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Maybe possible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구동하는데 좀 느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Q8 모델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운로드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Q6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가 뜨거든요. 동글뱅이 표시가 뜨면서 여기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모델 다운로드하면서 프로그레스 바를 띄워줘요. 몇 개의 모델이 다운로드가 받아졌고 몇 개를 다운로드 중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게 되면은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폴더에 마이 모델스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모델들을 이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 사이즈가 요즘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몇 개 다운로드 받으면은 용량이 금방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우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Delete Model Files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딜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메뉴는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단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모델을 먼저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EV 코리안 인스트럭트라는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진 모델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F16이라는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 모델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로드가 되는 거죠. 처음에 로드될 때는 모델 사이즈가 크면은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은 램 유세지도 뜨고 CPU 구동도 실시간으로 떠주니까 확실히 트래킹하기가 좋더라고요. 자, 저는 다시 제가 구동하기 좀 편한 Q8 모델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Q8 모델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죠. 그 다음에 반가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파이썬 코드로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코드 작성까지도 해줍니다. 꽤나 성능이 괜찮죠?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챗GPT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써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대화를 여시려면 New Chat을 눌러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델을 그냥 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답변처럼 예쁘게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헛소리를 하거나 막 같은 말이 반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 LLM 모델 써봤는데 그거 성능 별로더라. 막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모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모델에 적용하는 템플릿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랭서브 영상에서 이 모델 파일이라는 데 안에
템플릿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뉴챗을 하고요. 이 모델을 로드를 합니다. 로드를 했으면 이제 오른쪽 부분에 지금 프리셋의 라마 3로 되어 있죠. 이거는 LM 스튜디오에서 이 모델을 쓸 적에 라마 3라는 프리셋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프리셋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도 라마 3에서 적용할 만한 그러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스크롤해서 내려볼게요. 이거 공간이 작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드밴스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좀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프롬프트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메시지 포맷 프리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식을 지금 써서 얘가 출력을 해줘서 아까 보시는 화면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라마3 형식이랑 EV 코리안 형식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마치 이건 뭐랑 같냐면 올라마에서 템플릿 우리가 지정해서 모델 파일 만들잖아요. 그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식은 여기에서 바로 수정이 안 돼요. 안 되고 밑에 있는 여기에 있는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바꿔가지고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마다 여러분들이 이 형식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라마3라는 형식 대신 이번에는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서 시스템 프롬프트 밑에요. 어드밴스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서 열어보면 뉴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EV 코리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EE 코리안 인스트럭트. 자,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식별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어봤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그대로 일단은 쓸 건데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바로 프롬프트 포맷이죠. 자, 이 포맷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 메시지 프리픽스에는 랭스 오브 올라마 모델 파일에 보시면 제가 입력했던 템플릿 요걸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 형식을 LM 스튜디오에 바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타일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템플릿이랑 동일하게 맞춰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보시면 요 특수 토큰으로 시작을 해서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특수 토큰으로 닫아주고 휴먼 땡땡 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휴먼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내용, 뭐 대한민국의 수도가 뭐야? 이런 질문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땡땡 이렇게 해서 이제 AI의 답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수 토큰으로 묶이고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S 그리고 S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 그리고 어시스턴트에는 S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죠. S 이렇게 닫아줄 거고 바로 이 부분에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LM 스튜디오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 메시지 프리픽스라는 부분에다가 우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픽스는 S로 시작하는 거니까 요것만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 서픽스는 끝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프리픽스는 시스템 메시지 바로 앞쪽에 들어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가 프리픽스,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이 서픽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가 여기 갈색 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요 스페셜 토큰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입력 부분인데 유저 입력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 앞쪽서부터 요렇게 긁어가지고 요 부분을 복사해서 유저 부분의 메시지 프리픽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유저 메시지 서픽스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묶어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 보면은 시스템 프롬프트가 들어왔고 휴먼 메시지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 개행을 줘가지고 다음 줄에다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앞쪽에다가 개행 특수 문자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역/n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휴먼 메시지가 이렇게 다음 줄에 기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어시스턴트의 답변에 들어가는
프리픽스를 보시면 여기에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이 부분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유저 메시지 서픽스 다음에다가 다음 줄에 어시스턴트 해서 넣어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시스턴트 앞에도 특수 토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한번 볼게요. 완성된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한 템플릿과 여기에 작성한 내용이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나만의 템플릿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게 EV 코리안에는 적용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다른 모델에서는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허깅페이스 사이트에 가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요거를 저장을 해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스탑 스트링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스탑 스트링에 이런 특수 기호들이 들어가 있죠. 이건 라마 형식이라서 그렇거든요. 자, 얘를 일단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우리 스탑 스트링에는 뭘 넣어줬냐면 이렇게 특수 토큰 S에 꺽쇠가루 묶여 있는 애랑 그 다음에 요거 닫혀 있는 애, 요걸 두 개를 넣어줬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얘를 추가를 해주고 애드 버튼 눌러서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드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나 특수 토큰이 더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여기다가 쭉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좀 더 보실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컨텍스트 랭스 같은 건데 이 컨텍스트 랭스 같은 경우에는 2048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EEV 코리안 인스트럭트 모델, 이 모델은 최대 컨텍스트 랭스가 4096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얘를 4096개로 이렇게 늘려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컨텍스트 랭스도 늘려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답변의 길이가 지금까지 짧았다 하면은 컨텍스트 랭스의 길이가 짧았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 이 오리지널 모델이 몇 개의 토큰까지 지원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래쪽에 세부적으로 더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넣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올려볼게요. 위로 쭉 올려서 인퍼런스 파라미터에 보시면 우리 자주 설정하는 어떤 템퍼레처나 토큰스 제너레이트, 프레딕트, 그 다음에 뭐 탑K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기 더보기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값으로 튜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템퍼레처만 0으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있어요. 하드웨어 세팅에 보면은 저는 GPU를 거의 풀로 쓰게끔 이렇게 맥스로 잡아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맥스로 안 잡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맥스로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값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차례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자, 근데 이 답변에서 지금 구구절절 길게 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답변 형식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이런 내용들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무조건 간결하게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당신은 친절한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답변은 무조건 간결하게 해주세요. 한국어로 답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으면 오버라이드 프리셋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현재 설정에 오버라이드를 해줄게요. 자, 오버라이드를 해서 저장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줬으면 새로운 챗을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유지가 되고 프롬프트 포맷도 제가 입력한 포맷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대화창을 열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질문을 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조정을 해도 잘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시스템 프롬프트를 영어로 적어주시는 게 좋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벨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넣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뭐 몇 개의 문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concise라는 표현으로 바꿔줄게요. 자, 얘를 영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고 오버라이드 프리셋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챗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자, 서울 투표시입니다. 대답 잘해줬죠. 서울의 면적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잘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간결하게 답변해 달라라는 것을 넣어주고 이 모델을 서빙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간결하게만 답변을 하니까 이걸 무조건 넣어준다고 해서 지금은 테스트해보기 좋겠지만 나중에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answer in Korean으로만 넣어주고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줄게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바꿔보거나 시스템 프롬프트를 바꿔보거나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컨텍스트 오버플로우 폴리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얘가 대화를 누적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기억을 하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컨텍스트 랭스가 아까 우리가 설정한 게 4096개이거든요. 여기에 컨텍스트 랭스가 4096개로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걸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stop at limits를 하게 되면은 4096개에 도달하는 순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요거는 잘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옵션은 keep the system prompt and first user message truncate middle이에요. 저는 요 옵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죠. 중요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저의 메시지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 페르소나를 부여하거나 컨텍스트 상황들을 주어지게 되죠. 이거를 기억하게끔 하고 싶으면 두 번째 메시지, 대신 얘는 대화가 길어지면 중간 부분을 잘라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얘는 롤링 윈도우 방식이라서 그냥 길어지면은 최신 대화 기준으로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컨텍스트 랭스가 넘어가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잘리거나 혹은 앞쪽 부분의 메시지들이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어줄 때 이렇게 한국어로 넣어주라라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화가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얘가 만약에 영어로 답변하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을 얘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옵션도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이 로컬 인퍼런스 서버예요. 바로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랭서브로도 서빙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있기 때문에 업무 자동화에도 연결지어서 써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쓰는 방법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인퍼런스 서버 부분에 대부분 다 ON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포트인데 포트 설정 디폴트로 1, 2, 3, 4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포트를 바꿔주실 분들은 바꿔보셔도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디폴트 값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은 스타트 서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스타트 서버를 구동을 하시면 그러면 서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가 쓸 수 있는 API 형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보통은 우리 오픈AI 패키지에 주소를 바꿔가지고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두 번째에 보시면은 오픈AI에 오픈AI를 가져오죠. 여기에 베이스 URL을 우리 로컬호스트 1, 2, 3, 4, 그 다음에 API 키는 LM 스튜디오, 그리고 여기에 모델을 지정해서 직접 코드까지 작성해서 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을 서빙을 하고 싶으면 카피 코드를 해서 바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양한 버전의 API들을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주니까 카피 코드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주로 랭체인을 쓰고 있으니까 이 랭체인에다가 이 LM 스튜디오 모델을 붙여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챗 오픈AI 가져와서 베이스 URL에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이 LM 스튜디오에 있는 요 로컬 호스트 부분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PI 키는 LM 스튜디오로 되어 있고요. 여기 LM 스튜디오 똑같이 복붙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델 부분에는 제가 지금 서빙하고 있는 모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델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스트리밍 옵션이고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튜닝을 해서 넣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인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체인에다가 인보크로 질문을 던지면 되죠. 서울의 면적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잘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질문을 하면서 LM 스튜디오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옆에다 놓고 볼게요. 자, 제가 요거 왼쪽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제 질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곳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쓰지만 결국에는 LM 스튜디오에서 서빙해주고 있는 이 띄워놓은 서버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LM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우리가 손쉽게 이 로컬 LLM을 구동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렸으면 사실 이전에 랭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를 ngrok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서 챗봇에 붙여볼 수 있겠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것까지 다뤄보기엔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외부에서 이 모델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옵시디안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 옵시디안에서 다양한 플러그인을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에 설정해 보시면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커뮤니티 플러그인 탐색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코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설치를 하게 되면 왼쪽에 코파일럿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 안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여기에 뭐 GPT-4 모델 관련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API 키 설정이랄지 구글 API 엔트로픽 이런 것들을 또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쓸 때마다 이제 과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모델을 가지고 써보고 싶은 거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LM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아래쪽에 올라마도 있고요. 저는 올라마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LM 스튜디오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LM 스튜디오로 설정하는 게 설정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LM 스튜디오에서는 디폴트 서버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딱히 손댈 게 없어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설정을 확인해 주셨고 그러면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아이콘이 코파일럿 챗이라는 아이콘이에요. 요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도 처음 열어보신 분들은 GPT 3.5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을 눌러서 LM 스튜디오로 바꿔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질문을 해보면 서울특별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LM 스튜디오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얘가 답변을 얻어서 다시 옵시디언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형으로 이 안에서 써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만 하려면 LM 스튜디오에서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근데 옵시디언에서 이렇게 코파일럿을 붙이게 되면 정말 확장된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스텀 프롬프트를 입혀서 문서 작업을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가령 저는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몇 개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운 뉴챗, 요 중간에 두 번째가 바로 뉴챗입니다. 이걸 눌러서 초기화를 해주시고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쓰신 분들은 컨트롤 P일 겁니다. 이 맥북 유저는 커맨드 P 눌러보시면은 명령어가 뜨는데요. 코파일럿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Summarize Selection이라는 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본을 여기다가 작성해주고 있어요.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이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코파일럿이라는 메뉴를 검색을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Translate Selection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번역이 끝나면은 오른쪽에 복사 버튼이 있어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으면 영어로 된 게 나오는 거죠. 반대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쉽게 한글로 번역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몇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코파일럿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Add Custom Prompt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타이틀이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타이틀에다가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이 정해진 문장을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세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라는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3 sentences in bullet points 라고 타이틀을 입력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주어진 문장을 세 문장으로 블렛 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넣어봤어요. 주어진 문장을 세 문장으로 블렛 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별거 없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초기화 해주고 이 문장을 다시 드래그를 해서 Apply Custom Prompt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적용해 주는 거죠. 자, 이거를 넣어서 3 sentences in bullet points라는 거를 넣어줘요. 자,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아이디어나 개념을 파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이 입력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LM 스튜디오에 입력된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지금 프롬프트 입력에 주어진 문장을 세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Edit Custom Prompt,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보고 제가 작성한 요거 있죠. 이걸 수정을 해볼 건데 이 프롬프트 다음에 제가 드래그한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중괄호 열고 닫고가 Selected Text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넣어주면 이 중괄호 부분에 내가 드래그한 부분이 치환이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세이브를 눌러주고요. 다시 요거를 드래그를 해서 Apply Custom Prompt 3 sentences in bullet points 요거를 눌러주면 자, 이제는 제대로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태스크를 정의를 해서 손쉽게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명령 팔레트를 입력하면 저는 자주 쓰는 명령어를 상단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단축키로도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래그를 하고 저는 커맨드 U를 누르면은 바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자, 이걸 적용하시는 방법은 왼쪽에 설정에 들어가서 단축키를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어플라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커스텀 프롬프트를 적용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오른쪽 플러스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명령어 팔레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즐겨 찾는 명령어라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 명령어 팔레트의 가장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edit이라는 걸 많이 쓴다 그러면 edit 커스텀 프롬프트를 등록을 해놓으면 명령어 팔레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상단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수월하겠죠.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해서 쓰시면 더 빠르게 생성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LM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허깅페이스에 업로드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고 손쉽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고요. 모델을 서버로 올려서 이거를 활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 옵시디안 안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문서 작업을 할 때 자동화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